안녕하세요. 스타레아카사TV의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로 영상을 촬영해 볼까 합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 바로 기능성 패브릭 소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으려고 1년 전부터 계속 기획을 했지만 이제서야 촬영을 하는 이유는 제가 취급하지 않는 어떤 그 소재에 대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약간 뭐 경쟁 모델에 대한 뭐 비방, 비하 뭐 그런 것들로 비춰질까봐 저는 제가 취급하지 않는 물건은 좀 단점을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고요.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느끼세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고 비교해서 장단점을 알려드리면 고객들은 받아들이시거든요. 근데 저는 기능성 패브릭을 굉장히 불신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다 보니 내가 취급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비방을 하자니 제가 또 좀 안 내키고 해서 지금 거의 한 1년이 지난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기능성 패브릭 소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다. 제가 오늘 좀 기능성 패브릭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간단하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능성 패브릭 소파는 뭐 요즘 종류가 워낙 많죠. 샤무드 알파라는 코롱에서 개발한 샤무드 알파라는 소재를 소파에 접목하면서 이슈가 좀 됐었고요. 그걸 비슷하게 이제 카피한 수많은 원단들이 나오고 브랜딩이 됩니다. 뭐 요즘 보면은 뭐 기능성 원단 이름을 검색을 해보면 너무 많아서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봐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고객님들은 더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능성 패브릭 소파는 사실 어떤 뭐 직조 방식으로 뭔가 기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복 있죠. 좀 드라이핏, 땀을 흘려도 빨리 건조가 되는 이런 운동복들, 뭐 등산복도 마찬가지고 고어텍스라든지 그런 것들은 직조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기능성 패브릭 소파는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 원단에 발수 코팅을 하는 겁니다. 발수 코팅. 발수 코팅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스프레이 방식이 있고요. 네, 뿌리는 방식이죠. 그리고 용액에 담궜다 빼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담궜다 빼는 게 조금 더 기능은 오래 갈 수도 있겠죠. 자, 크게 따지면 이렇게 두 가지고 어떤 원단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원단이 이름이 생기고 브랜딩이 되는 거지 뭐 별다를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한테 기능성 패브릭 소파를 물어보시는 분들께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4인용 소파 기준으로 내가 구매하는 금액이 150만 원이 넘어가면 나 같으면 안 산다. 나 같으면은 그 돈이면 가죽 소파를 사겠다. 시장 가격을 좀 둘러보면 뭐 200만 원 이상 호가하는 기능성 패브릭 소파들도 많죠. 그러니까 저는 100만 원에 사라 그래도 안 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소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을 수 이제 있는 이유는 지금 제 뒤에 보이시죠?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4컨테이너 분량을 수입을 했습니다. 한두 개 지금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4컨테이너를 가져왔어요. 덮어놓고 제가 이 기능성 패브릭 소파를 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매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비싼 가격에 사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 4인용 기준으로 1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100만 원 이상이 넘어갈 것 같으면 가죽 소파 사셔야죠. 물론 이제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뭐 어떤 그 가죽에 대한 스크래치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능성 패브릭 소파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스크래치에는 조금 나을 수는 있어요, 기능성 패브릭 소파는. 그런데 단점은 오염에
굉장히 취약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쉽게 관리할 수 있어서 물로 지울 수 있어서 그래서 이 기능성 패브릭 소파를 쓰는 게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그 발수 기능은 사실 얼마 안 가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실생활에 흔히 그동안 봐왔던 접했던 그 발수 기능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아마 자주 쓰셨던 게 우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산은 방수가 아니에요. 발수입니다. 비가 오면 물을 튕겨내요. 근데 오랫동안 우산을 쓰고 계시면 안으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스키장 겨울에 즐기시죠? 스키복 처음에 사면 눈밭에 좀 구르고 좀 오래 앉아 있어도 눈이 묻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발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기능이라는 거는 뭐 비 올 때 잠깐 쓰는 우산도 그렇고 우리 스키장 뭐 해봐야 시즌 뭐 많이 타봐야 3개월이잖아요. 그렇게 짧게 사용하는 제품들마저도 그런데 365일 사용하는 우리 소파에 이 발수 기능을 넣어 본들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 원단이 그렇게 완벽하다면 우산에도 쓸 거고요, 스키복에도 쓸 겁니다. 좀 더 나가볼까요? 자동차 시트 있죠. 자동차에 왜 패브릭을 안 쓸까요? 이렇게 대단하다는데, 이렇게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데, 그죠?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우리 전반적인 분야에 이 기능성 패브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커튼에 쓸 수도 있을 거고, 이불에 쓸 수도 있을 거고, 내 옷에 쓸 수도 있을 거고. 우리 지하철 타 보시면은 바닥이 패브릭 그 천으로 많이 돼 있었잖아요. 아니면 공공기관에 가면 우리 그냥 의자들 뭐 내지면 하다못해 우리 노래방에 가더라도 패브릭, 그죠? 소파들 이런 거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야에는 전혀 쓰이지 않고 있어요.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왜 이렇게 유독 가정용 소파에만 이 기능성 패브릭이 쓰이느냐, 의문을 한번 가져보자 이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왜 가정용 소파에만 이 완벽한 소재가 쓰이느냐,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마지막 이 우리나라에만이라는 말이 의아할 수도 있는데, 뭐 기능성 패브릭 하면 뭐 이태리에, 독일에, 뭐 미국에 어쩌고 저쩌고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는 그런 원단으로 가정용 소파나 이런데 거의 쓰지 않습니다. 정말 쓰지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스타레아가사 정상 제품들도 있지만 저희가 수입하는 리퍼브 제품들이 많거든요. 자, 그 리퍼브 제품들이 뭐냐면 국제 가구 박람회가 매월 돌아가면서 열립니다. 독일에서 열리고, 프랑스에서 열리고, 이태리에서 열리고, 뭐 중국도 상하이, 뭐 그 다음에 이제 광동 지역, 뭐 미국의 하이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국제 가구 박람회를 여는데, 거기는 전 세계 바이어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바이어가 어디냐면 유럽 쪽하고 미국 쪽이거든요. 자, 인구로 봤을 때는 뭐 중국, 인도가 제일 많다고 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요런 정도 수준의 소파들을 구매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국민 소득이 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바이어들은 유럽 쪽하고 미국 쪽, 그리고 아랍 쪽, 중동 요쪽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외에 나머지 이제 그 아시아 국가들은 소득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정도 수준의 소파들을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기껏 해봐야 일본, 한국, 그 다음에 인구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죠? 뭐 싱가폴, 뭐 말레이시아 요 정도 해봐야 국민소득은 높을지 몰라도 인구가 얼마 없으니까.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시장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인구 얼마 안 되더라도 뭐 각설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박람회, 가구 박람회에 가보면 수많은 브랜드들이, 정말 수많은 브랜드들이 일산 킨텍스 규모로 따지면은 대략 한 7배 정도, 그 컨벤션 센터가 그 정도로 커요. 부산 백스코로 보면은 한 10배 정도 규모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백스코가 그 컨벤션 센터의 화장실 같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정말 많은 가구 브랜드들이, 전 세계 브랜드들이 자기네들의 신제품을 가지고 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쭉 다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런 기능성 패브릭 소파들이, 또는 뭐 기능성 패브릭을 사용한 침대든지 뭐든 간에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 박람회에. 근데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엄청나게 넓은 수천 개의 브랜드가 참여하는 그 국제 가구 박람회에 가봐도 없어요. 이 기능성 패브릭 소파를 판매하는 데가 최근에는 생겼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개발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박람회에 출품했던 그 출품한 그 작품들, 샘플들, 그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샘플들을 한국에 저희가 독점 수입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기능성 패브릭 소파를 세계에서 많이 쓴다면 저희가 수입하는 생산하는 그 샘플들 중에 이 기능성 패브릭 소파들이 많아야 돼요. 정말 많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 리퍼브 샘플들을 수입을 한 지가 지금 한 2년 정도 됐는데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개도. 저희가 컨테이너 양으로 따지면은 수십 컨테이너가 될 겁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또 다른 거 하나 이야기해 보죠. 자, TV를 보시면 요즘 홈쇼핑 채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가구도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뭐 삼익 가구니 무슨 가구니 무슨 가구니 해가지고 홈쇼핑을 많이 하세요. 근데 홈쇼핑에서 기능성 패브릭 소파를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 3년 전인가 저희가 홈쇼핑을 한번 했었거든요. 리클라이너 소파를 저희가 한번 했었는데 홈쇼핑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가죽 안전 테스트, 안에 들어가는 뭐 모터, 스위치, 전기 안전용품들, 안에 목대, 뭐 스펀지, 뭐 등등 모든 소재에 대한 안전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홈쇼핑에 진출을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얘네들이 방송을 한번 했다가 얼마 전에 라돈 사태 터진 것처럼 뭔가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렇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뭔가 완벽하게 안전한 제품이 아니면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해가시죠? 홈쇼핑 그냥 뭐 안 해서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브랜드에게 홈쇼핑만큼 매력적인 게 별로 없어요. 자, 왜 그러냐? 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홈쇼핑에서 소파를 한 조를 판매하면 적게는 5만원에서 많이는 1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한 조당. 와, 그거 남고 어떻게 팔아? 야,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수량이 많이 팔리니까 방송을 해볼 만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샘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많이 팔았었거든요. 그때는 한참 많이 팔 때는 1시간에 1000조 정도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 뒤에는 이제 점점 뭐 경쟁사들도 많아지고 또 구매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점점 줄어서 뭐 500조 뭐 내지는 왔다 갔다 한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자, 한 조에 만약에 10만 원이 남았다 치죠. 근데 1시간 방송을 해가지고 1000조를 팔면 얼마입니까? 1억이잖아요. 그죠? 계산 맞나? 1억이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생각해보죠. 1시간 동안 방송을 해요. 내가 방송하는 게 아닙니다. 홈쇼핑에서 알아서 방송을 해줘요. 나는 제품 샘플만 제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가 됐을 때 우리가 공급을 할 수 있는 물량만 저희가 확보를 해 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입이 들어온다 치죠. 그러면은 그게 벤더사로 들어갑니다. 전국 그 배송을 하는 벤더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물류센터로 들어오지도 않아요. 바로 그 배송하는 물류센터로 들어가 버려요. 그럼 걔네들이 해피콜을 하고 배송까지 하고 그 다음에 불량 반품까지 다 합니다. 자, 그래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어떻게 보면 1시간 동안 1억을 벌 수 있는 일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쵸? 제가 만약에 여기 지금 매장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많이 본들 한 2팀 정도 볼 수 있어요. 가구를 설명을 한다 쳤을 때 1시간 동안 많이 해봐야 2팀 또는 1팀 정도를 설명을 하는데, 그 팀이 많이 사가 본들 얼마 사가겠습니까? 뭐 한 1,000만 원치 사갔다 칩시다. 거기서 남는 건 얼마겠어요? 그쵸? 1시간 방송으로 1억을 찍는데 일주일에 2번 방송을 합니다. 이 왜 안 해요? 할 수밖에 없겠죠. 해야죠. 못해서 안달이지 할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만약에 뭐 많이 못 팔았다 칩시다. 5만 원 남는데 한 조에 뭐 500조 팔았다 칩시다. 그래도 2,500이 남아요. 2,500만 원. 2,500이면 웬만한 사람 1년 연봉입니다. 그죠? 1년 동안 모으지를 못해요. 2,5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이 홈쇼핑은 브랜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두 번째는 내 브랜드가 자꾸 노출이 돼요. 내 브랜드가 뭐 삼익 가구, 뭐 에몬스 가구, 뭐 동서 가구, 뭐 등등등 계속 노출, 1시간 동안 계속 그 브랜드를 노출해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스미디어 광고를 할 때 뭐 우리가 공중파 예를 들어서 내 브랜드를 뭐 이미지 광고를 한다든지 제품 광고를 한다 치면 그 짧은 뭐 10초, 20초 정도 동안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홈쇼핑은 1시간 동안 내 브랜드를 계속 광고해 주는 거야. 아니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내 브랜드 광고 공짜로 하고 한 번 방송해 가지고 일주일에 뭐 2,500씩 번다.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 광고도 되고 돈도 벌고. 그런데 왜 이 기능성 패브릭 소파는 광고를 안 할까요? 그렇게 완벽하다면서 그렇게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럼 홈쇼핑 하시라는 거지. 홈쇼핑 해보세요 한번. 지금 수많은 이 방송을 보실지도 모르는 수많은 이 기능성 패브릭을 가지고 뭐 브랜딩을 해서 판매를 하시는, 유통을 하시는, 수입을 하시는 업자들 또는 뭐 가구 브랜드 사장님들 또는 뭐 개인 뭐 사장님들, 매장 사장님들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말에 반박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저는 사실 지금 떡밥을 던지는 겁니다. 왜냐면 기능성 패브릭을 제가 2년 동안 많이 연구도 해봤고 많이 접해도 봤고 여러 가지 많이 테스트도 해봤고요. 다 해봤습니다. 제가 이 기능성 패브릭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겠죠. 뭐 아니야 우리 거는 완벽해. 댓글 주십시오. 댓글 주시고 테스트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쪽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 기능성 패브릭 원단이 얼마나 완벽한지 제가 직접 찾아가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만약에 테스트 결과가 좋다면 그 브랜드에 굉장히 뭐 아직은 제가 인기가 많이는 없지만 어쨌든 그 브랜드가 홍보가 되는 좋은 순기능을 할 것이며, 만약에 결과가 안 좋았다면 제가 하는 말이 증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신이 있으시다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댓글로 또는 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들 그리고 영상들 악마의 편집 없이 제가 다 노출시킬 거니까 꼭 제발 좀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괜찮은 제의 아닌가요? 홍보를 해드린다는데, 그쵸?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전에 그 뭐였죠? 먹거리 엑스파일, 그죠? 맛집 뭐 착한 맛집이었나요? 뭐 찾아가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능성 패브릭 소파가 다 안 좋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기능성 패브릭 소파를 쓸 것 같으면 그냥 일반 패브릭 소파를 쓰라고 권장을 해드립니다. 왜냐? 우리가 패브릭 소파를 쓰거나 가죽 소파를 쓰거나 장단점이 뚜렷해요. 패브릭 소파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패브릭 소파는 우리 옷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패브릭이 옷이잖아요, 그죠? 우리 면 또는 뭐 린넨, 뭐 벨벳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옷하고 비슷한 소재이기 때문에 우리 옷을 입는 이유가 뭐죠?
뭐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또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발수성이 되게 좋아요. 통풍성도 좋고. 그래서 패브릭 소파를 사용하게 되면 이 발수성과 통풍성 때문에 안락합니다. 땀이 안 차고, 그리고 여름에도 시원하고 겨울에도 따뜻해요. 이게 패브릭 소파의 장점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물을 튕겨내는 발수 코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패브릭 소파의 그 기능을 다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죠? 땀을 흡수를 안 하는데, 그쵸? 뭐 관리하기 쉽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로 닦인다는데 그게 안 맞는 거죠. 이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가죽 소파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셨을 때 그냥 패브릭 소파거나 그냥 가죽 소파거나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지, 이런 기능성 패브릭 소파 이런 거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뭐 쓰는 곳이 있긴 있을 수가 있겠죠. 제가 다 가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 기능성 패브릭 소파를 너무 맹신하시지 마시라. 굳이 쓰시려면 애완동물 키우시는 집 있죠. 가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크래치를 완벽하게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패브릭 소파 중에서도 약간 모가 있는 플러킹 원단이라 그럽니다. 벨벳 같은 소재, 그런 소재 있죠. 그런 소재는 고양이가 이게 긁어도 잘 긁히진 않아요. 이게 걸릴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좀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고양이나 개의 털이 뭉쳐집니다. 뭉쳐지고, 그리고 오염이 처음에는 이게 뭔가 뭐 물로 닦이는 것 같아도 조금만 시간 지나면 안 됩니다. 그 증빙 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누군가가 반론을 제시를 하시거나 태클을 거시는 거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 기능성 패브릭 소파는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싼 맛에 잠깐 쓰시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4인용 소파 기준으로 정말 많이 양보해서 150만 원까지가 맥시멈입니다. 저는 고양이 2마리 키우거든요. 고양이 2마리를 키우지만 기능성 패브릭은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잘 몰라서 기능성 패브릭 소파를 산다 치면 정말 많이 양보해서 150만 원까지 뭐 좋은 자재를 썼던 다리가 비싸든 뭐든 간에 안에 스펀지가 좋든 다 그냥 헛소리입니다. 150만 원 넘어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대로 팔 수 있는 제품을 지금 이제 저희가 유통을 하는 거고, 이것도 뭐 보면은 아쿠아텍스라는 원단이거든요. 아쿠아텍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뭐 그냥 잠깐 테스트한다고 이 물을 가져왔어요. 물을. 이게 우리 테스트할 때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이렇게 부으면, 그죠? 이렇게 흘러내린다고. 근데 지금 보이세요? 벌써부터 지금 스며드는 게 색깔이 변하잖아요. 지금, 그죠? 맺힌 게 있고 색깔이 변합니다. 이 색깔이 변하는 거 있죠? 이거는 지금 물이 스며든 겁니다. 맺힌 게 있고, 그죠? 색깔이 변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툴툴툴툴 털면서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보통 해드리죠. 툴툴 털면서 경사각도를 주고 툴툴툴툴툴 털면서, 그리고 뭐 휴지로 닦거나 하는데, 하늘을 보고 있는 부분은 지금 물이 스며드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순간적인 어떤 발수 기능이지 방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게 물이니까 그냥 이렇게 닦고 만다 치죠. 이게 물이니까,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뭐 케찹이다, 뭐 먹거리다, 뭐 아이들이 뭐 실례를 했다, 뭐 또는 뭐 여러 가지 오염이 됐다면 이게 과연 관리가 될까요? 이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죽보다 관리하기가 편하다는데, 이게 저희 가죽 소파거든요. 좀 물 한번 부어 봅시다. 자, 어때요? 이 물 스며듭니까? 이게 물이 스며들어요? 그죠? 그죠? 이거는 안 닦아도 돼. 그냥 놔둬도 돼요. 이거는, 그죠? 뭐 묻었어, 닦기가 더 좋지. 그죠? 왜 기능성 패브릭 소파가 관리하기가 좋다라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볼펜으로 적어도 지워진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몇 번이나 지워지겠습니까? 그 자리에 한번 지우잖아요. 다시 한번 그리고 다시 한번 지워보세요. 얼마나 지워지는지, 얼마나 잘 지워지는지. 그 생각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제가 요점만 지금 말씀드리는데도 지금 26분이 흘러가고 있네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요 정도로 나누고, 자, 여기서부터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는 내용들은 반론을 제시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우리 업계 뭐 대표님이든 사장님이든 수입하시는 분들이든 간에 같이 좀 치열한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